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광장 공포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숫자가 있죠. 이것은 ICD 진단분류 체계에 따른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진단분류 체계의 코드고요. 자, A를 보면 5가지 상황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경험하는 것이 광장 공포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열린 공간, 넓은 장소에 있는 것,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열린 공간도 해당이 되고 밀폐된 공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줄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집 밖에 혼자 있는 것.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열린 공간에서도 해당이 되고 밀폐된 공간도 해당이 돼요. 군중 속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고 혼자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어떠세요? 보시면 상황과 장소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광장공포증 하시면 떠올리시는 게 광장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장소에 있을 때 불안감을 경험하는 게 광장공포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상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장소나 상황이 의외로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장공포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건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그럴 때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경험한다면 광장 공포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B를 보면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나 무능력하거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다른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광장공포증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상황이나 장소가 아니라 내가 공황 증상 같은 것들,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러한 공포증을 경험하는 게 바로 광장공포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환경이 나와 있는 A에 대한 진단 기준보다는 이 B에 대한 진단 기준이 더 중요한 진단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C, 광경부증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그리고 D를 보면 광장공포증의 상황을 피하거나 동반자를 필요로 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피할 수도 있고요. 동반자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환경을 견디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면 이러한 것들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실제로 주어진 위험에 비해서 공포와 불안의 정도가 더 극심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포나 불안을 경험할 만한 환경이나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 공포 반응이나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 정상적인 정서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심하게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광장 공포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불안감이 6개월 이상 지속돼야지만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나 불안, 이런 회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요. 생활상에서 공포나 불안 회피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이런 진단 기준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공포증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서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직장 생활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양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H에 보면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이게 동반이 된다면 당연히 광장공포증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 진단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생물학적인 병들, 그래서 의학적인 질환들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광장공포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파킨슨병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시는 것,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도 공포, 불안, 회피 반응이 너무나도 과도하다면 광장공포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이를 보면 이러한 것이 다른 정신질환은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감별 진단, 다른 장애와 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공포증의 상황 유형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특정 공포증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사회적인 상황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불안장애, 과거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더 많이 불렸었죠. 그다음에 강박사고와 연관이 된다면 이것은 이제 강박장애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신체 이형장애, 신체 이형장애, 혹은 이제 과거에는 신체 변형장애, 영어로는 진단 명칭이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글 명칭에서는 신체 변형장애에서 DSM-5에서 신체 이형장애라고 좀 바뀌어져 있고요. 신체 이형장애나 신체 변형장애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좀 변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체의 외상이나 손상과 관련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상 사건과 관련돼서 일어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내착 대상과 관련된 분리 때문에 공포를 경험한다면 분리불안 장애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에 보면요.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두 가지 진단 모두 내려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이 쓰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재는 DSM-5를 쓰고 있는데 과거에 썼던 DSM-4에서는요. 공황장애라는 명칭이 없었고 공황 발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황 발작 자체에 따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광장공포증에 공황 발작이 동반이 되느냐, 동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DSM-5로 오면서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로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황 장애와 광장공포증을 둘 다 진단을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있다면 한쪽만 진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광장공포증이랑 좀 이제 비교해서 구별을 좀 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불안장애, 그리고 가로해 놓고 이제 사회공포증 이렇게 써놓죠. 자신이 주목받고 평가받는 사회적 관계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러한 장애가 바로 사회불안장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목받는 것들,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게 사회불안장애고요. 공황장애는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광장포증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황, 장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황 발작이나 이런 극심한 불안감을 경험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불안감이 극도화되고 그로 인해서 생활이 제약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정을 경험을 할 때 광장공포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처럼 다른 장애와의 좀 감별 포인트,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광장공포증이 어떤 것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